저는 김영희 63세입니다. 은퇴를 2년 앞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사였던 사람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민수가 뭔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39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그날 아침 그의 표정에서 저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교무실에서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귀하의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오류일 거라고 생각하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이. 남편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1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날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근데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어. 3개월만 있으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남편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 스테이킹으로 월 10%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2개월 동안 그 채널을 보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채팅방에는 매일 수백만 원씩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금이랑 적금을 전부.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다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제 명의 적금, 펀드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5억 원. 정확히 4억 9,8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3개월만 기다리면 돼. 그 컨설턴트가 보증까지 해줬어. 원금 보장이라고. 원금 보장. 그 말을 믿는 남편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남편이 말한 그 유튜브 채널을 찾아봤습니다. 화려한 편집, 그럴듯한 차트 분석, 고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만 제 고객들이 평균 1,2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댓글창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빚 다 갚았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80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댓글이 너무나 비슷한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비슷한 피해 신고가 300건이 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많으세요. 안타깝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5억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만 더 일하면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결혼 자금도 준비해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월급 통장에 있는 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4월 초 학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만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만류했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하겠습니다.
5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결혼 날짜 잡았어. 9월 말이야.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딸은 결혼식 경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예식장 계약금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끊어버렸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재산세 고지서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200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뭐라도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5세의 남자가 다시 취업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 경력 35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취업 시장에서 63세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7월 초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여성 재취업, 시니어 창업, 노후 자립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50대 여성 청소 대행 사업으로 월 300만 원 수익. 청소? 처음에는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아온 제가 청소를 한다고요? 그러나 기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200만 원, 특별한 자격증 불필요, 성실함과 꼼꼼함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청소 전문가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50플러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 창업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7월 15일 저는 도봉구에 있는 50플러스 센터 창업 교육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주 뒤에 시작하는 시니어 청소 정리 전문가 과정이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청소 배우러 간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청소를? 그래, 청소. 뭐라도 해야 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월 29일 교육 첫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저처럼 50대와 60대 여성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전문 기술입니다. 고객의 집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일이죠. 강사님의 말에 어떤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돈이 됩니까? 강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일 시작한 지 7년 됐는데요. 지금 월 평균 350만 원 정도 벌어요. 힘들긴 하지만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 없고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요. 교육은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이론, 오후에는 실습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법, 주방 기름때 제거법, 창문 닦는 법, 침대 매트리스 청소법, 냄새 제거 기술 등등.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텅 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작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약속 시간 지키기, 정직하게 일하기, 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그게 전부예요. 8월 10일 저는 중고 청소 도구를 사는데 150만 원을 썼습니다. 진공 청소기, 스팀 청소기, 각종 세제와 솔, 걸레, 장갑, 마스크. 그리고 간단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우리 집 마이너스 정리정돈 전문가 김영희. 남편이 물었습니다. 첫 고객은 어떻게 구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부터 붙여볼 거야.
8월 15일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제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이사 청소, 정리정돈 전문. 꼼꼼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첫 고객님 할인.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우리 집 좀 청소해 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는데 집이 너무 어질러져서.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25평 아파트였는데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주방은 기름때로 끈적끈적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청소를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방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베이킹소다로 벗겨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를 분해해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 바닥, 환풍기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닦았습니다. 오후 2시쯤 작업이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얼마예요? 저는 교육 때 배운 시세를 떠올렸습니다. 25평 기준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첫 고객이니 조금 깎아드리고 싶었습니다. 12만 원만 주세요. 할머니는 15만 원을 주시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수고비예요.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쥔 15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으로 제 노동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초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제 친구 집도 청소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가 제 집 보고 깜짝 놀라서 부탁하래요.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는 5집을 청소했습니다. 수입은 총 78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건 제 돈이었습니다. 사기로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제 땀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 제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청소 진짜 깔끔하게 하세요. 강추. 전화가 하루에 2통에서 3통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2동 1503호, 화요일 오전 107동 804호, 이런 식으로. 9월 말 딸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예식장 계약금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예진아, 사실은. 저는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5억이 사라진 일, 청소 일을 시작한 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조촐하게 할게. 그리고 엄마, 청소 일하신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저는 한 달에 12에서 15집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월 수입은 평균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관리비와 생활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정을 확인하고 청소 도구를 챙기고 고객의 집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는 직장인이었는데 집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객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혼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옷장도 정리해드리고 버릴 물건과 보관할 물건을 분류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고객은 깨끗해진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마음도 함께 정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자 청소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대청소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2집씩 청소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힘을 냈습니다. 12월 31일 저는 1년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820만 원을 벌었습니다. 5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월 평균 250만 원을 벌자. 그리고 3년 안에 딸에게 결혼 축의금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을 만큼 모으자. 1월 중순 저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63세 청소 전문가의 인생 2막.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5억을 날린 이야기, 청소 일을 시작한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작은 성공들. 놀랍게도 블로그 방문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얻고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60대인데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셨어요. 이 글 보여드릴게요. 청소 일이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글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2월 한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시니어 재기 스토리를 다루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해봐.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청소 요청뿐만 아니라 상담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도 투자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50플러스 센터 교육과정, 청소 창업 팁, 고객 응대 방법, 마음가짐까지. 3월 저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7개월째였습니다. 월 수입은 이제 안정적으로 2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자립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죄책감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남편이 저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청소 도구를 차에 실어주고 때로는 함께 현장에 가서 높은 곳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4월 15일 제가 교사를 그만둔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첫 고객이었던 할머니 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정기 청소 일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1년 전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선생님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밝아지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첫 고객이셨잖아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블로그 봤어요. 제가 비록 늙었지만 손자가 블로그 찾는 법 알려줘서 매일 읽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5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정리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납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서비스였습니다. 가격은 일반 청소보다 2배 높았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독거노인 가정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어느 60대 독거 남성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집이 엉망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6월 저는 청소 일을 함께할 동료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50대 이상 여성분 청소 정리 일 함께 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함만 있으면 됩니다. 일주일 만에 15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 3명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58세 박순자 씨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재취업이 어려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박 씨의 눈빛에서 저는 1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박 씨를 채용했고 제가 배운 모든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제가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닦아야 하고요. 이 세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박 씨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2달 뒤 박 씨는 혼자서도 현장을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7월 제 사업은 깨끗한 우리 집이라는 작은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저와 박 씨, 그리고 새로 합류한 61세 이영자 씨까지 총 3명이 팀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제가 전체 일정 관리와 고객 상담을, 박 씨와 이 씨는 현장 작업을 맡았습니다. 월 매출은 600만 원을 넘어섰고 3명이 나눠 가지니 각자 약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모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3명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60 넘어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박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혼하고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미래가 보여요. 8월 딸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내년 봄에 출산 예정이야.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출산 준비금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 형편이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딸도 이해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는 20집을 청소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손주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9월 말 저는 통장에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모은 돈이었습니다. 5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돈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 땀과 노력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10월 50플러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청소 창업 과정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강의를요?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세요. 10월 25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실에는 50대에서 60대의 여성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의 모든 재산을 잃고 청소일로 다시 시작한 김영희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5억을 날린 이야기, 절망 속에서 보낸 날들, 청소를 배운 과정, 첫 고객을 만난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 사업 실패로 빚만 남았어요. 60세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11월 겨울이 다가오면서 청소 요청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연말 대청소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하루에 4개에서 5집을 소화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함께 정리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워킹맘 고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육아와 직장 일로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니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5억이 사라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5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이 돈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에 움츠러들어 있던 남편이 이제는 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고 차량 관리를 하고 간단한 수리 일도 함께 했습니다. 영희야,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딸아이는 배가 많이 불러왔고 손주 탄생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출산 준비금 500만 원 보낼게. 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가 번 돈이야. 당당하게 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3건의 청소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63세에 모든 걸 잃었을 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65세가 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5억을 잃었지만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스스로를 믿는 힘, 그리고 진정한 자립의 의미.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나 점심 준비해 놓을게.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60대, 70대에도 우리는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한 건 거창한 자본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용기였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오늘 만날 첫 번째 고객을 떠올렸습니다. 70대 독거노인 댁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청소를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것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65세 김영희, 저의 인생 2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